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신입사회복지사의 사회사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제 패기 넘치는 7개월차 신입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양소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짧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 6월에 올해 6월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방화실 종합사회복지관 이어주기과에서 또 공항동 지역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통으로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주민들 용어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이주단지와 신이주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웃기후 사업을 지금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총 준비, 협력, 소망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좀 전반적인 7개월 동안의 제 이제 사업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목차로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이제 준비,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인데 이제 공항동이라고 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아까 이 최종 평가회를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눈을 감고 올해 1월 1일에 내 모습을 생각해봐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당시에 이제 국가고시 사회복지 1급 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막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취업은 어디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방화시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항동 팀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가 방화동에서는 한 20년 정도를 살았고 방화동 1, 2, 3동 지역은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항동? 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 내가 공항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주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입사를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섣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신입의 입장에서 좀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게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좀 찾았고, 그리고 스스로 부족함을 좀 인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건 좋지만 정말 이제 잘하는 것,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뭐 성장만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표로 나아가다가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또한 잘 가는 것이다, 잘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입니다. 이제 신입사회복지사의 실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지역으로 나갔어요. 지역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 직접 두 발로 죄송해요, 침 튀었는데 두 발로 이렇게 이제 걸었습니다. 두 발로 걷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록하고 여기는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고 유관기관에도 또 인사를 드렸었어요.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동 동장님과 여러 가지 유관이 이제 뭐 복지팀 팀장님 이런 분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건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이렇게 모임 공간 괜찮은 곳이네 이제 주민분들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무작정 말 걸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때 되게 뭐 거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말했더니.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상담으로 또 나가면서 주민분들을 계속 만났던 결과 제가 좀 이제 그 공항동 지역으로 나갔을 때 저를 알아보는 되게 주민분들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이렇게 공항동으로 나가보니까 공항동은 이렇네 라는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네. 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공간에 약간 좀 거점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주민 모임을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복지관으로 오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제 현지 완결령이라 해서 이제 제마당 제3터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공항동 내 그 거점 공간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했었고, 두 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망, 1인 가구, 주변에 외로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관계망을 좀 잇는 사업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어려움, 특히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좀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유관기관들, 둘레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함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민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총 3개의 주민 모임을 지금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젊음의 노트, 나들이 모임입니다. 사실 나들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저를 소개드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아까 그 공항동은 복장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쵸,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 또 대표님이랑 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공항동 내 좀 거점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께서 공항동 주민센터 2층에 송정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또 이제 빌릴 수 있도록 관장님과 또 연결도 해주셨고, 좀 안타깝게도 도서관에서는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네네, 모임을 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이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장소가 지금 그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또 매달 그렇게 모여서 나들이를 의논하고 이렇게 다녀오는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텐데 이때 이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 사람인데 이제 나들이 모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먹으면 좋을까요? 많이 여쭤볼게요. 그랬더니 이때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뭘 그걸 물어보냐, 그냥 우리는 양복지사가 부르면 언제나 오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언제나 오케이야, 그냥 불러만 줘, 그럼 내가 그때 가는 거지, 어디 가자 하면 내가 가는 거지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두물머리를 또 다녀왔어요. 또 나들이를 또 이제 의논을 해서 두물머리를 다녀왔는데, 이때 있었던 일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차를 타고 가시다가 한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자꾸 난 질문하냐,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야, 이거다, 기회다 해가지고 제가 막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들이 모임을 하고 있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 나들이 모임이 저만의 모임이 아니고 제가 뭔가 다 결정하고 가고 싶진 않다. 그래서 함께 준비한 모임이고 우리가 모여서 준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이동은 어떻게 할지를 함께 결정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다,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묻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좀 약간 슉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고구마가 약간 좀 어떻게 이걸 설명드리지 싶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제가 운전하는데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티는 못 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두물머리도 이렇게 다녀오고, 은혼에서 얼마 전에 억새축제, 서울 억새축제를 또 하늘공원에서 할 때 거기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체적으로 이제 모임을 준비를 하고 나들이를 다녀온 그런 활동을 하나 하고 있고, 공항동 맛있는 만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식사 모임이에요. 그래서 좀 특징이 있다면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비사례 관리자, 비사례 당사자,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사례 당사자분들을 엮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1인 가구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제가 홍보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첫 모임인데. 근데 이전에 지역 탐색을 하면서 주민센터에 잘 인사드렸었고, 그래서 주민센터 찾아가서 설명드렸어요. 포스터 들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1인 가구 남성분들이 이웃과 식사하고 싶은 분들이랑 식사 모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또 게시판에 그렇게 포스터도 붙일 수 있게 해주셨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 기관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리기도 했고, 제가 뭐 상담 가서도 막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노력을 해봤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식사 모임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당사자분 근처에 자주 가시는 한식 뷔페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첫 만남이었는데 사실 되게 긴장되는 마음이 컸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할 수 있지,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근데 그런 게 다 욕심이었다. 약간 그런 게 너무 좀 욕심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같은 그 건물에 사시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 거기서 만난 분 같다, 거기서 많이 봤다 하시면서 앞에서 좀 이렇게 커피도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또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뭐 다른 장소, 뭐 어디
다른 모임에서 어디 뭐 걷기 모임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그 동생 아니면 그 형님 어떻게 지내 궁금해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이제 첫 시작치고 우왕좌왕했지만 잘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배우기 모임인데 모임에 한 9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처음에 이 모임을 딱 제가 담당하게 됐을 때 제가 좀 고민이 됐었어요. 스마트폰 배우기 모임? 스마트폰을 내가 가르치는 입장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든 우리 복지관은 좀 관계로서 좀 돕는 그런 복지관인데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스마트폰을 구실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구실이다. 이걸 가지고 이웃분들이 함께 와가지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고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이웃관계도 좀 생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이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구실이다. 제가 준비는 해가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커트하실 때도 있어. 딱 보고서 아는 거야 패스 이렇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일상도 나누고 거기서 바로바로 막 물어보고 근데 막 되게 뭔가 그러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 가서는 막 핸드폰 밖으로도 이웃분들끼리 같이 다녀오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른쪽 사진 얼마 전에 또 이제 키오스크를 한번 활용해 보자 해서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관에 있는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는 실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영화 보고 나오시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영화관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근데 그게 이웃들이랑 함께 와서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모임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스마트폰 모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모임인데 다른 모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좀 더 좋아하는 모임인데 이제 그 자랑거리 얼마 전에 그 주민 공유회를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 자랑거리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소호 선생님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 모임 학생.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부탁한 거 아니고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뭐 7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렇게 좀 사랑받으면서 좀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응원 지지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오른쪽은 또 CK인데 이것도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여기 뭐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 한 60분 정도 모인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CK 꼭 많이 먹을 필요 없지 알았어 그럼 종이컵 하나씩만 먹을 수 있게 싸갈게 하셔서 스마트폰 모임 참여 주민분께서 CK도 좀 준비해 주셔서 60분이 나눠 드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도 하나 이웃기웃에서 좀 이제 사례도 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담당하시는 이제 그 김씨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김씨 아저씨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건강과 식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이제 이전에 뭐 정신건강 쪽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번의 뭐 행정 입원 경험도 있으시고. 뭐 그다음에 자살도 이제 여러 번 시도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건강도 여러 가지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식사도 어려우셨던 이유가 당장 식사할 수 있는 게 없으시기도 했지만 이제 좀 나이가 비교적 제가 만나시는 분들보다는 좀 젊은 편이었지만 이빨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부드러운 식사가 필요하신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게 당장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도시락이나 여러 가지 식사 지원도 필요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주변의 여러 민관 협력과 주변 좀 자원들을 함께 이제 협력해서 도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항동 주민센터와 또 이제 소통을 했어요. 어떻게 소통을 했냐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초기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해서 공항동 주민센터에서는 돌봄 SOS라는 서비스를 또 연계를 해서 김씨 아저씨께서 또 이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또 연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방문 간호사님께서 또 정기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이번에 또 상태를 또 살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좀 당뇨가 있으셨는데 당뇨로 인해서 입원이 또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방문 간호사님께서 주변으로 입원할 수 있는 뭐 신월동 지역이나 여러 지역으로 입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찾아주신 역할도 해주셨고 그리고 주민센터 주무관님과 함께 의논해서 강서구청으로 사례를 또 이제 올리는 사례를 이제 좀 의뢰하는 그런 시도도 좀 노력을 했었었고 강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또 이제 의논도 하는 과정도 있었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잘 돕고 싶어가지고 바로 옆집에 사시는 이제 형님분, 친한 형님분께도 많이 찾아가 뵙고, 그 다음에 뭐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께 제가 찾아가서 이런 분이 자주 오시는지, 오시면은 뭐 소주나 이런 술을 많이 사가시는지, 그리고 집주인분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잘 돌봐달라, 이런 식으로 좀 함께 협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센터와 구청, 복지센터랑은 또 이제 통합사례회의에서 이제 이분을 함께 좀 의논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김씨아 씨가 돌아가셨어요. 네, 김씨아 씨가 저희가 또 열심히 좀 도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또 연계를 했지만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김씨아 씨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또 마음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씨아 씨는 돌아가셨지만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왜 민간 협력이 필요하고 내가 이분을 잘 돕기 위해서는 주변에 좀 관계들을 주변에 이제 그 당사자의 관계와 제 관계와의 협력이 좀 필요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있다면은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마지막 이제 소망입니다. 궁금한 사회복지사 Y라고 한 이유 좀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건 이제 양입니다. 그래서 네, 제 이름 양소호고요. 네, 그래서 Y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목차의 의미, 제가 왜 처음에 목차가 이렇게 씨앗, 새싹,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방화 12일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이제 엠블럼에 또 나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나무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단계부터 총 3단계로 분류가 된다 해요. 묘목, 유목, 성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성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사람을 살리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회복지사는 무엇이냐? 의사는 여러 가지 의학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다시 신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는 조금 더 이분의 이 당사자의 생태 강점 관계에 집중해서 이분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웃과 둘레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사람을 살리는 사회복지사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사회복지사에는 또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사회복지사, 자원을 발굴하는 사회복지사, 주체적으로 사는 사회복지사, 저 또한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당사자를 좀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를 잇는 사회복지사,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아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기록하는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가 사람을 살리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2025년도에 저는 이제 질문하는 사회복지사에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실천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좀 꾸준히 묻고 오라고 부탁하면서 거론하고, 그래서 이분이 좀 주체적으로 당신 삶을 좀 이루어 나가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선배 사회복지사에게 열심히 또 슈퍼비전 받고, 그렇게 또 이제 실천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방향성을 잃을 때에는 그때 또 슈퍼비전 받으면서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스스로도 좀 자아성찰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가 저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자아성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이제 또 좀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당사자를 돕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분명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거론하고 선배 사회복지사에게 슈퍼비전 받고 저 스스로 자아성찰하는 그런 질문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또 그런 묘목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마지막이고, 7개월 차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 스스로도 좀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좀 제 성장 좀 앞으로도 많이 지켜봤으면 좋겠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